숨기려 했던 과거 결국 그 문이 열렸다. 김도윤이 YL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윤이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관둬.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 그간 믿고 따랐던 제인 그리고 자신의 딸, 유경과 가까워진 도윤이 모두 자신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은 참기 어려운 분노로 치솟죠. 그녀가 YL이라는 이름에 품고 있던 감정은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린 근원이라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황기찬, 해볼 테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너 내가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니까 나대지 말고 잠자코 있어. 남편을 잃고 딸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도 결국 YL 그룹이라는 괴물 같은 기업의 영향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윤희에게 김도윤이 그 YL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곧 적의 일원이 내 가족 안에 있었다는 절망으로 이어졌고, 그 순간 그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제인에게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치고, 도윤에 대해서는 내 딸과의 인연을 끊어라고 단호히 외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실망한 감정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제인은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 설명해도 지금의 윤희는 그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온 만큼 이 결과 또한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호성은 이런 상황 앞에서 극도의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누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화살이 향한 제인과 도윤은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진실을 쫓고 있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쉽게 편들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지만 결국 조용히 제인을 찾아갑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나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진심은 결국 통하니까.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정호성은 이 싸움이 단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닌 진실을 향한 길이라는 걸 믿고 있었죠. 그날 밤 정윤이는 거실에서 홀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거기엔 어린 시절 도유와 함께 웃고 있던 사진, 도윤과 마주 앉아있던 가족 식사 사진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진 속의 따뜻한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끝없는 혼란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윤이는 집안 식탁에 앉아 도윤의 이름을 한참 동안 부르지 못한 채 커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정호성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누나, 그 아이들 진심이야. 우리가 믿었던 도희처럼.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이제 정윤희의 선택은 여왕의 집 전체 흐름에 또 하나의 파장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단정한 정원으로 햇살이 비추던 기찬의 저택에 유난히 두툼한 회색 봉투가 도착합니다. 경비도 비서도 아무런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 정체불명의 우편물은 더욱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찬은 서재로 봉투를 가져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보죠.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인쇄된 장면, 젊은 강재인과 정체 모를 남자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찬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뒷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을 보자마자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너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까지야? 그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로 직설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기를 들고 비서실에 지시를 내립니다. 강재인, 지금 바로 호출해. 어떤 방법을 써서든 데려와. 그렇게 호출된 제인은 기찬 앞에 선 순간 그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기찬은 다짜고짜 사진을 던지듯 건넨 뒤 격앙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거 내가 보낸 거냐? 누구에게 지시했어? 이 남자 누구야? 제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한번 깜빡입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듯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죠.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모르는 게 꽤 많으시겠죠? 그 말에는 단순한 부정이 아닌 은근한 경고와 진실을 향한 역추궁이 숨어 있었어요. 기찬은 그 순간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들어 홍 사장을 호출하고 그 사진 속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라고 명령합니다. 과거 기록, 대학 동창, 해외 체류 이력까지 다 조사해. 한 줄의 정보라도 빠뜨리면 각오해.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회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편지는 그의 심리 깊숙한 곳을 건드렸고 의심과 두려움, 불신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기찬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인은 조용히 사진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 듯 아련하면서도 경계에 찬 눈빛으로 변하죠. 그 사진 속 남자, 그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평생 지우고 싶어 했던 시간의 일부였습니다. 제인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 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고 누가 그것을 기찬에게 보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죠. 그날 밤 제인은 집으로 돌아온 뒤 도윤에게 조용히 그 사진을 건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안색이 굳어집니다. 이 남자, 예전에 제인 씨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내가 겪은 고통의 시작,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누가 기찬에게 보낸 건지 그게 문제예요.
그들의 대화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 회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한 단서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기찬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정보력과 의도를 지닌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홍 사장은 기찬에게 보고합니다. 사진 속 남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전성준. 강재인 씨와 대학 동기이며 12년 전 특정 사건으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그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기찬은 그제야 사진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전성준이란 이름을 입에 되뇌이며 묘한 미소를 짓죠. 전성준 강재인의 치부 바로 그 지점이군. 이후 그는 세리를 불러 간접적으로 제인의 과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대학 시절 내가 아는 게 있냐? 세리는 당황하며 얼버무리지만 기찬의 표정은 이미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는 묻히지 않아. 언젠가는 기어 나오는 법이지. 이제 기찬은 이 의문의 편지를 단순한 경고가 아닌 제인을 꺾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홍 사장에게 전성준의 주변을 조사하며 그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제인은 이 위협이 단순히 자신을 노린 게 아니라 도윤과 가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영과 접촉해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자영은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하죠. 드디어 올 게 왔군요. 강재인 씨 그 과거 저도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여왕의 집 40회 이 의문의 편지는 모든 균형을 흔드는 폭탄이 되어 인물들의 감정과 계획을 뒤흔듭니다. 제인의 과거 그리고 전성준이라는 이름이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지 시청자들의 추측과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게 됩니다. 세리는 남편 황기찬이 점점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녀의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에 기찬이 흔들렸지만 요즘 들어 그는 묘하게 냉정하고 세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리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찬이 몰래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황한 기찬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을 돌리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졸업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움직임이었죠. 그 순간 세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그녀는 곧장 홍 사장을 호출합니다. 홍 사장이 방으로 들어오자 세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불안에 찬 눈빛으로 묻습니다. 혹시 기찬 회장이 나에 대해 뭔가 조사하고 있나요? 홍 사장은 잠시 말을 아끼다 결국 털어놓습니다. 전성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인했고 조용히 알아보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전성준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순간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보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 절대 드러나선 안 될 치부와 연결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세리는 숨이 턱 막히듯 의자에 주저앉고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제야 현실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기찬이 정말로 의심하기 시작했어. 세리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 기찬의 서재로 찾아갑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그를 대하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죠.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무슨 걱정 있어 보여요. 기찬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 없어. 그 말은 이전과 달리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불안한 마음에 말을 이어요. 우리 뭐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로 지금을 흔드는 건 너무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기찬은 책을 덮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세리 과거를 감출 수는 있어도 없었던 일로 만들 순 없어.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동시에 이 관계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기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 모든 것을 함께 나눴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홀로 침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나 혼자였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후 그녀는 사설 정보원을 통해 전성준의 행방을 추적하는 기찬의 조사 경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기찬이 그 인물을 직접 만날 경우 그녀는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죠. 그러던 중 그녀는 기찬의 서류 가방 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자신이 몰랐던 혹은 숨기려 했던 과거의 흔적들이 기록된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세리는 서류를 본 순간 손끝이 떨리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끝장이야.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꺼내기로 결심합니다. 홍 사장을 따로 불러 말합니다. 기찬 회장에게 이 정보가 흘러가는 걸 막아야 해. 어떤 수를 써서든. 그리고는 그에게 막대한 돈이 담긴 수표 한 장을 내밉니다. 이걸로 전성준과 관련된 입은 모두 막아. 그리고 내 과거가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해. 홍 사장은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수표를 받아듭니다. 그 순간 세리는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마저 버리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결연함이었고 동시에 이 전쟁에서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날 이후 세리는 겉으론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평소보다 더 자주 기찬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요즘 유난히 피곤해 보여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나 믿어줘요.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기찬 당신이 날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도윤을 함정에 빠뜨린 여직원 그녀가 결국
황기찬의 지시를 받은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민준과 제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고의로 도윤을 모함하고 계획된 연기로 그를 범죄자로 몰아간 장면이 복원된 CCTV와 현장 녹취로 드러났을 때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제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윤 오빠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다니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철저히 기획된 파멸이야. 제인은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조직적 음모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민준은 국제적인 수사망을 통해 해당 여직원이 급히 출국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추적해냅니다. 그는 국제 수배를 통해 그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분노를 표출하죠. 이 사실을 접한 도윤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합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켜온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조작된 연출로 무너졌다는 현실의 참담함을 느끼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는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기찬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제인은 도윤의 억울한 해고를 막기 위해 YL의 임원실을 찾아갑니다. 강미란이 앉아있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말합니다. 강상무님, 도윤 씨는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를 지켜야 할 때예요. 강미라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도윤 씨 무죄가 밝혀지면 복직은 내가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해요. 때가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후 도윤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찬을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YL 내부에 뿌리내린 부정과 권력의 폭주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 여깁니다. 도윤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자연과도 접촉하며 그녀가 확보한 내부 자료 일부를 검토합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이 비자금을 관리하던 계좌 흐름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내 이메일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제인은 기자들과의 접촉을 시작합니다. 도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대중 여론 형성을 위해 진실을 알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녀는 인터뷰 중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구조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는 그 구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YL그룹 본사 게시판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올린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글은 여직원의 조작된 진술과 사건 당시 도윤이 근무 중이었던 시간대의 근무 기록 그리고 황기찬과 해당 여직원 간의 문자 내역을 포함한 파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게시판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고 회사 내부 여론도 급변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윤의 복직은 단순히 시간 문제로 보이게 되고 동시에 황기찬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신은 극도로 높아집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거듭나며 다시 전면에 서게 됩니다. 그와 함께한 제인, 민준, 자영의 연대는 이제 하나의 강력한 진실의 방패가 되어 기찬의 철옹성의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영은 내부 고발자 강미란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YL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마침내 기찬이 직접 조작한 결산 보고서를 입수하게 된 자영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보고서는 단순한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 장부 조작과 위장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의 결정적 증거였고 보고서에 명시된 일련의 거래 내역에는 세리와 기찬의 서명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죠. 자영은 그 문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우선 검찰에 이 자료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로서 강미란의 신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언론을 통한 공개 타이밍까지 조율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내부에 신뢰할 만한 기자들과 접촉해 보도 일정을 맞추고 여론을 이끌어갈 인플루언서들과도 비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그녀는 자택의 서재에서 조용히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나열한 후 중얼거립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누가 쓰러지고 누가 남는지는 지금부터 결정되는 거야.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곧 실행될 폭로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자영은 기찬과 세리가 구축해온 권력의 제국을 허물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이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의의 칼날을 겨누기로 결심합니다. YL그룹 안팎으로 파장이 예고되는 대형 스캔들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찬과 제인의 만남 이후 화면은 기찬의 무거운 발걸음을 따라 이어집니다. 그는 서재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고 세리와 함께 만들었던 비자금 문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옆엔 자영의 명함이 놓여 있었죠.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리는 황기찬 몰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며 자신의 자금을 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다면 나도 당신을 끝까지 끌어내릴 거야. 제인은 도윤과 함께 새로운 증거를 정리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영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싸움 끝내줄 시간이에요. 다음 회차 드디어 누가 먼저 쓰러지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